김정숙 여사의 옷값, 인사 알박기, 청와대를 향한 인수위와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다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는데요. 청와대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네. 김 여사 의류 구입에 특별활동비 쓴 거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해 수석께서는 여러 인터뷰에서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이렇게 너무한 겁니까? 예, 제가 얼마나 이 오죽하면 해도 너무한다고 했겠습니까? 네네. 애초에 이 문제는 특수활동비로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사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랬죠. 그래서 밝혔습니다. 특수활동비로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모두 사비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그러자 또 그러면 사비 내역을 옷값 밝혀라. 규모와 내역을 공개하라. 또 이렇게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진 것이 사비인데 왜 현금으로 현금으로 가서 내느냐. 줬냐, 카드로 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남녀 직원이 가서 수령했다. 이 네. 얘기는 마치 남녀 직원이 가가지고 무슨 5만 원권 다발. 신권이 든 돈 다발로 네. 주고 이래서 마치 그것이 특수활동비를 연상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비열한 그런 방법으로 꼬리를 물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니 정말 아무리 임기 말이지만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특수활동비와 전혀 관계가 없고 모두 사비로 썼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네. 정말 대통령과 대통령 그 내외 영부인께서 정말 이렇게 구분을 철저히 했구나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 주실이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만 네. 그것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브리핑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감사원의 결산 검사 제도를 역대 정부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매년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왜 자꾸 이런 그 의혹이 제기되는지, 그것은 뭐 국민의 알 권리나 눈높이를 포장한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예, 두 가지로 어제 오늘 보니까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 그러니까 사비로 옷을 구입한 내역을 다 밝혀라. 박수현 소통수석의 말을 못 믿겠다. 특활비로 쓴 거 네. 아니냐. 이제 이런 반응이 여전히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하나는 최초에 이 문제를 사실 제기했던 신평 변호사가 네. 청와대 해명은 뭐 믿을만 한데 네. 옷 사치한 것,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킨 옷 사치, 이건 문제가 있다 여전히. 예. 이렇게 두 갈래의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치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 아닌가요? 네. 그 많은 무수한 그 정상 외교, 해외 순방 등 공무를 수행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굉장히 많은 외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대한민국의 품격, 품위를 높이고 그 순방의 성격에 맞는 그런 의상을 상징적으로 착용함으로써 상대국에게 어떤 외교적 예의를 다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노력입니다. 그리고 네. 그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어떤 다른 정상과 정상의 부인도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옷과 관련된 논의를 인수위가 됐든 아니면 뭐 보수 언론, 일부 언론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또 그 특혜 채용 의혹으로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채용돼서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했다면서 특혜 채용 의혹으로까지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연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상 놀이를 하는 것처럼 이게 네, 올라갔습니다. 특혜 채용이면 자격이 없는데도 그 자리에 있다거나 또는 없는 직위를 신설했다거나 뭐 이렇게 돼야, 그런데 무슨 인연을 이용해서 채용을 했어야 특혜 채용이잖아요. 원래 있던 자리입니까 거기가? 당연히 그렇죠. 이것이 아. 행정요원급 계약직인데요. 네네. 충분하게 행사, 의전, 그리고 관저 정리 네. 등 이러한 그 일들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분이 뭐 대통령 가족과의 인연으로 뭐 특혜 채용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원래 있던 예, 자리다. 그다음에 예, 그분의 그분의 전문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당연히 그 나름대로 거기도 다 전문성이 있고, 네. 예, 이분은 아마 그러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분이고요. 그리고 관저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을 같이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네. 가까이 잘 아는 분 아니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이러한 특수한 입장인 것이죠. 어쨌든 임기 말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뭐 좋습니다. 뭐 충실하게 설명을 다 드릴 텐데요. 어쨌든 얼마든지 저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 채용 절대 아니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왜 이럽니까? 근데 그러니까 꼬리에 제가 꼬리를 해명을 물고 너무 안 이어지고 하고 있는데 무슨 연상놀이 하는 것 같거든요. 왜 예, 이러는 그리고 건가요? 아마 분명히 제가 단언하건대 아마 또 어디선가 뭐 네. 김정숙 여사님의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또 직원이 그걸 찾아갔고 또 현금을 줬다라고 하는 또 그런 기사가 또 어디선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 사비로 결제했다는 거,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의 엊그제 재산이 공개됐는데 그거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네. 가서 지난 5년간 그 생활비, 네. 그것이 월 평균 2천만 원이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렇게 또 황제처럼 화려한 생활한 거 아니냐라고 또 뭐 어쩌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특활비를 쓰지 않고 대통령이 정말 모두 다 사비로 쓰면 네. 그만큼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다면 네. 굳이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현금으로 썼느냐 카드로 썼느냐로 흐리지 마십시오. 카드든 현금이든 전부 다 사비입니다. 예. 그 재산 공개되고 나니까 어제 또 어느 언론사에서 단독 이래가지고 11억 원 무담보 대출 김정숙 여사. 네. 그래서 와, 제 변호사 초임 때도 초년 변호사 때도 변호사들이나 레지던트들도 마이너스 통장 3억에서 4억은 그냥 나오는데 신용으로 대통령 부인이 11억 무담보 대출이 이게 많은 건가 하는 생각이 이것은 들었는데 소위 이제 재산 신고를 할 때 사인간 예, 예. 채권 채무 아니겠습니까? 네. 재산 공직자가 재산 등록 신고를 할 때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사인간 채무 채권의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채무 채권의 조건을 거기에 명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자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만기일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게 돼 있죠. 네, 네. 그리고 그것을 제출하면 공직자심사윤리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검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좀 이상하다 싶으면 본인에게 또 소명을 하고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것이 관보에 게재될 때는 네. 그 상대방의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서 관보에는 게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또 이제 뭐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지금 매곡동 사저하고 지금 뭐 사저 신축하는 문제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한테 뭐 집을 팔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등기부 등본이 완료되면 다 나올 일이지만 네. 관부에도 게재하지 않는 그 개인의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렇게 막 그 언론이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먼저 밝힐 수는 없지요. 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앞에. 대통령 부부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 문제는 이해 관계가 없는 분이고 네. 이자를 충분히 지급했다. 뭐 이런 문제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곡동 사저 이 문제도 네. 사실은 오래 전에 이것을 매각을 했으면 뭐 좋았겠다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언론에서 막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저희들은 임기 말에 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대통령 임기 중에 막 했다면 무슨 뭐 영향력이 행사됐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임기 말에 급히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대통령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최대가 3억 8천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거 빌리고 나머지 안 되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분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그것을 사인간 채권 채무를 발생시켜서 사용을 하고 그 매각이 되자 그것을 바로 변제를 한 일시적 그런 채무관계 아니었습니까? 네. 예, 뭐 그런 것입니다. 예. 네. 자,
그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서 구두 살 때 현금으로 샀다라고 보도됐는데 수제화 장인 취재한 내용 보니까 카드 결제했고 뭐 그런 얘기를 충분히 언론 쪽에다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 얘기와 달리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도가 그렇게 사실과 다른 보도가 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그 수재화 장인 되는 분이 말씀하시는 게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렇게 좀 사실이 아닌 보도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의 대응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언론에서 주시는 말씀 또 국민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될 수 있으면 성실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도가 지나치고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좀 따박따박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자체가 엄중하게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과거 같으면 그런 일 하고 넘어갔겠지만 도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런 좀 말씀하신 방법들에 대해서도 상황을 보면서 또 엄중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공공기관 인사 알박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급기야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인수위 측에서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 아침에 제가 방송에서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이미 아침에 드린 말씀이니까 더 드리진 않겠어요. 네. 그러나 이 본질은 뭐냐면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의심만을 근거로 비상식과 모렴치로 규정한 그런 어떤 언어 선택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이 민간 기업에 인사를 할 생각도 없었고 인사를 하지도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것이 팩트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저쪽에서 주장하고 알박기를 했다고 주장한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언론이 양비론으로 다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은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인사에 전혀 관여할 생각도 없었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 그 인수위 측에서 수석 대변인 말씀하신 것은 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네. 어쨌든 그 본질이 정확하게 저희는 인사에 개입한 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랬더니 또 이것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상놀이를 하는 것처럼 산업은행이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재정적으로 산업은행이 지배구조를 장악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에 여기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여권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서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통해서 영향력 행사한 거 아니냐,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일부 언론에서는 또 보도를 했어요. 오늘자로. 이런 보도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가 인사에 개입했다면 예. 그런 구조를 통해서 하게 되겠지요. 네. 그러나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취지더라고요. 뉘앙스는. 아니 그러니까 하지 않은 일을 네. 왜 했다고 전제를 하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지 네.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께서 어렵게 19일 만에 만나셔서 무려 2시간 50분 가까이에 되는 좋은 대화를 하시고 더 좋은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와중에 두 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민을 안심시켜드리고 희망을 드렸는데 이렇게 근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지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것, 특히 좁혀서 이야기하면 대우조선해양 요 인사와 관련해서 저희는 어떠한 것도 개입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 다른 어떤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네. 안 했다는 것이고요. 그건 네. 분명한 사실이고요. 청와대가
국민 앞에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뭐 거짓말을 섞을 거야라고 뭐 그렇게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남은 이제 심지어는 대우조선해양 민간 기업까지 인사 이야기가 나가 버렸는데요. 앞으로 남아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인사 뭐 남아 있는 게 얼마나 있나요? 사실? 글쎄 뭐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분명한 것은 어쨌든 지난번 당선인과 대통령의 회동에서 이후로 뭐 인사 등 뭐 현안 문제는 그런 네.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맡겨두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